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자, 235 하나님이 상쾌한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4936님은 저희 굉장한 애청자신데 이게 직접 그리신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배님과 더마카님이 시사계의 톰과 제리인 증거 그림을 보내드립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자기 혼자 보면서 지금 이런 걸 보내주시면서 뾰족 김종배님이 안 뾰족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뾰족한 게 좋은 거 아닌가? 뉴스를 볼 때는 뾰족하고 네. 더마카한테는 안 뾰족하라 이런 뜻 아닐까요? 아니 제리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안 뾰족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인간미는 톰이 최고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평소에도 톰과 제리 보긴 봤어요? 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그 인간미를 제가 느낄 수 있게 네, 풍겨주셨으면 좋겠다. 빨리 넘어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까요? 그러시죠. 오늘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2020년 4월 정영학 녹취록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 그런다 병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병채 아버지는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 1년 뒤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를 그만둔 곽병채 씨에게 퇴직금 5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50억 원이 아버지를 향한 뇌물인지 1년에 걸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의심스럽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곽 전 의원을 향한 뇌물인지 불확실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생계를 꾸렸고 아버지를 위해 돈을 쓰거나 전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50억 원 퇴직금은 왜 준 건지 무죄를 받은 곽 전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고 당사자가 그 회사하고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 유죄 판결에 대해 각각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까루님이 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재판부가 오간 돈보다는 허언이었다는 김만배 씨의 말을 더 믿은 게 아니냐 싶은데 판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 하더라도 그 돈이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에게 흘러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버지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리하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별도의 경제 주체라는 거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당장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아니겠습니까?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로 엮이는 판에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참고 사례로 지금 소환되고 있는 사람이 박기춘 전 의원이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부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 원을 포함한 현금 2억 8천만 원을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이 된 바가 있는데 아들 축의금까지 아버지와 연관시킨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아들과 아버지는 별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렸으니까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또 따로 그러니까 도출되는 게 있거든요. 자, 이 판결을 한번 대장동에 연결시켜 봅시다. 예를 들어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여 원 기억하시죠? 네. 대선 자금이라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러면 검찰의 이런 혐의를 이번 판결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자, 천화동인의 지분 절반이 유동규 전 본부장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 거라는 주장도 나온 바 있잖아요. 이 주장을 이번 판결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 8억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흘러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렇죠? 천화동인의 지분 절반이 이재명 대표에게 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전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대입하고 있는 건가요? 촌철님들의 반응으로 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대식님,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어디 있나요? 답답합니다. 마지막 댓글님, 판사님 신박하시네요. 라디오 헤드님, 큰 돈 무죄, 작은 돈 유죄. 이제 이런 말도 생겨날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 최희수님은 곽상도 아들이 아니어도 퇴직금 50억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퇴직금 50억. 네, 좀 받고 싶네요. SM님은 대한민국 모든 비자금은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겠군요. 라고는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편 어제 JTBC가 50억 클럽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직접 말하는 육성을 공개했는데요. 곽상도 전 의원을 빼고도 5명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모자라는 분들이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신아, 홍성근,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 플러스 윤창근 씨고, 강항구, 뭐? 누가? 5억씩입니까? 50억. 이거 잘못했네요. 다시 잘못했네요. 최재경, 박상도, 김신아,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이게 현재 60억이지. 50개 곱하기 6억. 권순일, 김신아, 홍성근, 그리고 윤창근 씨고, 그 다음에 저기 그런 거 있나요? 50, 50, 50, 50, 50, 50, 100, 200, 300, 320. 네, 이게 지금 2020년 3월에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성남의 한 카페에서 나눈 대화이기 때문에 음질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 곽상도, 권순일, 김수남, 홍선근 그리고 윤창근 15억 다 해서 얼마야? 라고 김만배 씨가 물으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320입니다. 320억이죠, 이거는. 네.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수사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네. 이번 판결을 대장동에 대입하면 어떻게 됐냐라고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근데 좀 진지하게 볼 부분이 뭐냐면 어제 재판부는 정영학 녹취록을 인정을 안 했어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 이게 그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안 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얼개가 흔들려 버리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김만배 씨가 이제 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 씨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저러서 그냥 그때 했던 얘기다라고 하면서 진정성이 없는 걸로 이제 주장을 했고 이걸 또 받아들였잖아요. 김만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러면 남욱 변호사나 뭐 그 다른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던 그 주장에 기초해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수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거의 유일한 물증이다시피 한 정영학 녹취록까지 신빙성을 인정을 안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 수사 얘기 많이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사는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증거를 따라간다. 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판결은 그러면은 그 법칙이랑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갔는데 또 돈의 그러니까 실소유주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의 실소유주는 곽상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따라가도 아니고 말은 더더군다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면 검찰은 무엇으로 혐의를 입증을 할까요? 대장동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발달하는 AI 기술이 법원으로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제 판단에 대해서 국민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검찰일 수도 있다. 네. 이 점도 좀 봐야 된다는 바로 항소 의지를 밝히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그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 기자가 안철수 후보가 더 이상 문제되는 표현을 안 쓰겠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네. 아마도 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윤핵관, 윤한연대 표현 안 쓰겠다고 했던 그 발언을 아마 이제 그 질문으로 던진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이진복 수석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도 경고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 안 후보가 하니까 한 것이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요 대목을 한번 좀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평을 안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다른 점을 보겠는데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서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뭐요? 이준석 전 대표가 1차, 2차 두 차례 징계를 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2차 징계 때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표현이었어요.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징계를 당했거든요. 그때 윤리위원회는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 점을 들었거든요. 자, 이 지점에서 어쩔 수가 없네요. 또 한 번 100번 양보를 하겠습니다. 네. 또? 네. 100번 양보를 하겠는데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바른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부득이 회초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려니까 두 가지 문제가 걸리게 됩니다. 첫째,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어떤 문제하고 연결돼 있었습니까? 그때 이준석, 그러니까 당시 대표였던 양두구육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말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핵관과 관련된 것이었기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럼 이 두 주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것인지, 내지 왜 문제를 안 삼는 것인지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당 대표나 대표 후보만이 문제겠습니까?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로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쓴다면, 그리고 부적절한 표현을 쓴다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은 딸랑 출석 정지 30일로 쓰다듬어주고 끝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당 소속 인사를 넘어서 유권자인 일반 시민, 그리고 12구 참사 유족을 향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철퇴가 아니라 솜방망이를 들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바른말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따끔한 본보기 사례로라도 어떤가 중징계를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제명 안건을 부결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이거를? 그건 아마 설명이 안 될걸요. 윤종훈 님이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을 안 하면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다. 그리고 김민아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 징계권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전해드렸죠. 그저께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김건희 여사의 지난해 1월 검찰 소환 통보 불응 사실 여부를 놓고 입씨름이 오갔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어제 팩트체크 차원에서 2022년 1월 10일 국회 법사위 회의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 관련돼서 소환 통보 받았는데 소환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공소시효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공소시효 도과돼서 그 이후로 수사가 전결되는 일은 없도록. 네, 여기서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당시 법무차관이었거든요. 네. 자, 요 팩트 체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덕수 총리가 민주당 의원들과 입씨름 끝에 최종적으로 한 말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까 내용을 잘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확인했다고까지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박주민 의원이 물증으로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총리실은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으로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게 방어권 차원인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방어권 차원이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처음에 답을 할 때는.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왜? 한덕수 총리가 본인 입으로 이미 답을 내놓았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저께 신랑의 과정에서 요 말을 했는데요. 그 문장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했단 말이거든요. 합법적 소환이고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면 잘못이다 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팩트체크 해드리고요. 내일이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이죠. 또 이 결과에 따라서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 저희가 요거는 계속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찬성 179, 반대 109, 무효 5 이렇게 나왔는데 무료가 아니라 무효. 네, 죄송합니다. 발음이 세네요. 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결과는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숫자를 세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분석에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걸 하나로 봐야 되고 이제 관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심리와 심판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 키를 준 사람이 소추위원이 되는 김도우 법사위원장인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어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사실상 힘들 것 같다는. 소추위원이 법적지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 그다음에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알고 있고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 주안점을 두겠다 이런 말도 함께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일단 그 육성으로 직접 들었던 그 대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추위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과 그다음에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이 크겠죠. 인간적으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뭐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더마카가 대신 전해줬던 바로 그 대목. 이상민 장관이 과연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로 법과 법령 위반 사유가 있는지 주안점을 두겠다. 이 발언은 탄핵 소추위원이 할 발언이 아닙니다. 그거는 탄핵 소추안을 받아서 심판을 내려야 되는 재판관이 할 발언이지 탄핵 소추가 오르니까 탄핵을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역할을 떠맡은 소추위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소추위원은 탄핵 소추 사유가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된다 해서 그러니까 활동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여부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이 이야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주어진 역할에 따르면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금님교회 캔디님이 직무정지 기간에 월급 나오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요. 더마카님, 유급 휴가인가요? 포상 휴가인가요? 라고 보내주셔서 저희 작가진이 팩트체크를 해봤는데요. 집무실로 일단 출근은 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 수행 경비를 제외하고는 직무정지 전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요. 참고로 이상민 장관의 연봉은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건 연봉이고요. 그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최영님이 전체 시사라디오 시선집중 청취율 1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 1105님 0248님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요.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더마카였습니다. 네.